집에서 오늘 분갈이가 시급한 몬스테라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데 지금 화분 3개를 나란히 두고 제가 촬영을 했어요. 가운데 있는 옹기분에 심어진 몬스테라는 제 동생이 줬던 아이고, 양쪽에 있는 두 화분은 원래 이제 제 절친이 2021년도에 줬던 한 아이를 잘 키우다가 작년 봄에 따로 분리해서 2개로 나눈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났던 잎은 이렇게 큼지막하고요. 친구가 처음 줬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이보다 더 작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신엽을 1년간 내보이지 않다가 집으로 옮겨서 키웠더니 2주 만에 이렇게 잎이 자란 거죠. 이게 22년 5월이었네요. 자, 이때부터는 새잎이 날 때마다 궁금해서 새잎이 이렇게 돌돌 말려 있을 때 구멍이 났나 안 났나 이렇게 펼쳐보기 일쑤였어요. 이때가 2022년 6월이었네요. 그런데 8개월 뒤에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친구한테 많이 컸지? 우리 집 보배야 하고 이렇게 보냈더니 친구는 자기가 줬던 그 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새로 샀냐고 이쁘다고 이렇게 물어봤던 해프닝도 있었답니다. 작년 봄 이 모습일 때도 이미 친구가 처음 줬을 당시에 있던 작은 잎들은 2-3장 이미 이제 제거를 해준 뒤였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대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집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분을 더 큰 화분으로 옮겨서 분갈이 해주기에도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한 아이를 둘로 나눠서 키웠던 거죠. 그 둘로 나눈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인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가 바로 친구가 줬던 맨 처음 그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흙 속에 친구가 맨 처음 줄 당시에 자라 있었던 그 잎이 난 그 자리가 묻혀 있는 거고, 그 뒤로 이렇게 잎이 이제 새로 자라났었고, 제가 이 부분을 잘라서 새로 다른 화분에 심었고, 그랬더니 이 아래에서 이렇게 새 순이 돋아난 거죠. 자, 이 아이는 2번째 아이예요. 그때 잘랐었던 아이, 잘라냈던 부분을 이렇게 심었고요. 심을 당시에 잎이 5장이 달려 있었는데 그 좀 수형이 미워지면서 가운데 있는 잎 2개를 제가 제거를 했고요. 신엽이 나려고 이렇게 자리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갈이를 해 주었는데 잎은 2장을 제거했고 또 분갈이 하면서 뿌리도 많이 제거가 된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가 몸살을 좀 심하게 했던 거죠. 대략 1년 2개월 가량을 신엽을 내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새로운 잎이 이제 나기 시작했고요. 그 신엽 성장을 멈췄던 시기의 특징이 뭐였냐면 기근이라고 하죠. 몬스테라는 이렇게 공중뿌리가 자라는데 공중뿌리가 나다가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멈추고 양쪽으로 보이는 이 가느다란 공중뿌리는 최근에 1-2주 전에 신엽이 다시 나기 시작하기 직전에 다시 새로운 공중뿌리가 가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을 했죠. 아, 다시 신엽이 자라겠구나. 그래서 저처럼 분갈이를 하고 난 이후에 성장을 멈추었다면 이 아이는 분갈이 몸살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조금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잎이 하나둘씩 노란 잎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멈췄다면 그때는 과습이라던가 아니면 좀 지나치게 직사광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다시 좀 뿌리 상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엽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한 저 아이는 내년 봄쯤 분갈이를 다시 해주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바로 오늘의 분갈이 주인공인데 지금 뿌리가 꽉 찼고 또 화분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공중뿌리가 화분 아래 물구멍으로 이제 막 새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안에서는 뿌리를 키울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 짐작에 서둘러 분갈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위에 복토에 두었던 마사토를 먼저 털어냈고요. 몬스테라 분갈이 해보신 분들은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두려워요. 뿌리가 너무너무 꽉 차서 분갈이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분들 노하우를 좀 찾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그 케이크 커팅하는 칼 있죠, 빵칼. 그걸 이용하시는 분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빵칼을 이용했답니다. 강추합니다. 정말 기존에 제가 분갈이 할 때 3, 40분 걸려 했던 이 분갈이를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캐내는 그 작업 시간이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요. 땀도 많이 흘리지 않았어요. 빵칼 꼭 좀 두었다가 몬스테라 분갈이 때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그 유튜버 분이 누군지 생각은 안 나는데 너무 감사해요. 빵칼이 유용한 이유가 두께가 얇으면서도 좀 유연해요. 그래서 화분 표면에 내부에 딱 달라붙은 이 몬스테라의 뿌리를 많이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잘 화분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제격입니다. 유연하다 보니까요. 화분 모양이 제가 오늘 분갈이 했던 이 화분도 몬스테라 화분으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화분인데 이런 화분들 분갈이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고요. 빵칼을 넣어서 이렇게 둘레를 돌려가면서 다 뿌리를 이렇게 떼내고 이렇게 흔들 하다가 또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빵칼을 그 부분을 이렇게 공략을 해내는 거죠. 쓱쓱쓱쓱쓱. 그러면 이제 뿌리가 또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살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잡고 줄기 잡고 흔들. 요거를 몇 번 반복을 했더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몬스테라가 화분에서 쏙 빠져 나왔답니다. 화분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잔뿌리들은 많이 좀 뜯겨 남겨지기도 했는데 굵은 그 기근들은 거의 손상 없이 그대로 빼낼 수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이 친구가 처음 줄 때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심겨졌던 그 부분이고요. 굉장히 많이 자랐죠.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몬스테라는 굵어요. 공중뿌리 주변으로 잔뿌리가 이렇게 자라나고요. 이번에 분갈이 하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분으로 교체를 했어요. 기존의 화분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인데다가 또 상단이 이렇게 좀 빼내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게다가 이제 도자기 화분이라서 무겁기도 해요. 근데 오른쪽 분은 플라스틱 분이라 가볍기도 하고 또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라 다음번 분갈이 할 때도 좀 쉬울 것 같아요. 크기도 1.5배 가량 키웠습니다. 자, 바른 상토 처음 이번에 그 장미화분 나눔하면서 처음 구입해 본 상토인데 기존에 제가 쓰던 상토랑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 분갈이에서는 상토만 100% 이용했어요. 먼저 3분의 1 가량 화분에 흙을 채우고요. 공중뿌리까지 모두 화분 안으로 넣어서 심었어요. 공중뿌리가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요. 수태봉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아도 이 공중뿌리 자체의 두께가 꽤 굵기 때문에 좀 잘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공중뿌리를 모두 넣어서 분갈이를 하는 편이고요. 분갈이를 하실 때 이제 수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신엽 나오는 자리가 계속 뒤로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 뒤로. 그래서 계속해서 뒤로 세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화분의 앞쪽으로 당겨서 줄기를 심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통 우리 분갈이 할 때는 이 기둥을 화분의 중앙 혹은 중앙보다 살짝 앞쪽에 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심었다가는 몇 달 안 가서 이게 이제 뒤로 화분 밖으로 이 줄기가 이렇게 휘청휘청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몬스테라는. 그래서 몬스테라는 심으실 때 신엽이 자라날 그 위치와 방향을 고려해서 선정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흙을 채우고 그 빈틈 없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빈틈에 잘 이렇게 채워줬고요. 이제 꽉꽉 누른다기보다는 빈틈에 골고루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맨 위에 2cm 정도 남기고 흙을 채웠어요. 이제 꽉 채웠을 경우에는 물 주면서
화분 밖으로 흙이 이렇게 넘치기 쉽고, 또 그렇다고 너무 여유를 많이 두고 흙을 채우게 되면 물을 주다 보면 그 우리 흙 사이사이에 있던 공기층이 줄어들잖아요, 부피가. 그러면서 너무 윗 공간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2cm 가량, 이렇게 이제 큰 화분 기준 2cm 가량 남겨놓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주면 한 1cm 정도 흙이 표면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요거 다이소에서 산 그 화분 받침대예요. 바퀴 달린 화분 받침대인데 철제로 돼서 굉장히 튼튼하고요. 바퀴가 잘 굴러가요. 요리조리 유연하게. 강추합니다. 다이소에서 다른 바퀴 달린 화분 받침대 사본 적이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사봤고 원목으로 예쁘게 디자인된 것도 사봤는데 이게 짱입니다. 바퀴 달린 화분 받침대에 오늘 분갈이한 몬스테라 이렇게 올려서 해를 바라보게 키워요. 그래야 수영이 예쁘게 잘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뒷모습만 보면서 키우는 거죠. 해를 이렇게 잘 보고 있죠. 저희 집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위치가 바로 여기거든요. 몬스테라가 수영 잡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3개의 분을 키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좀 수영이 마음에 안 들게 자리 잡은 아이도 있거든요. 몬스테라가 예쁜 수영을 가지려면 해를 바라보면서 키워야 하고요. 이제 오늘 분갈이 했던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쁘게 지지대 없이도 수영을 잘 잡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몬스테라 잎이 날 때요. 중구난방으로 여러 방향으로 나는 것보다는요. 잎이 오른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하나, 또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면은 예쁜 수영을 잡을 수 있고요. 또 이 줄기가 이렇게 뒤로 신엽이 계속해서 뒤쪽으로 나게끔 그렇게 좀 키워주시면 지지대 세우지 않고도 아파트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방심한 사이에 수영이 또 엉망이 되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런 아이들 수영을 어떻게 좀 정리해야 하는지 좀 잡아나가는 영상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나눔해준 이 몬스테라를 제가 이렇게 정성으로 잘 키우고 있답니다. 식물 키우는 것은 여러모로 추억이자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9월이 되었고요. 슬슬 더위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행복한 9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